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일신석재 주주 여러분들. 저는 일신석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일신석재 현재 좀 조정의 구간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지지율이 밀리게 되면서 좀 주가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기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잠시 뒤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아시다시피 다들 9월 달에 이 본격적인 TV 토론이 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도 좀 전반적으로 오늘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일신석재가 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지 함께 알아보게 되면, 우리 일신석재는 현재 트럼프 관련주로 변동성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좀 집권했을 때 당시에 이 북미 관계에 매우 적극적인 편이기도 했었고, 임기 동안에 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당선이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김정은과의 친분을 뭐 좀 과시하면서 그런 행위들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또 다양한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일신석재가 편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일신석재의 최대주 중에 한 명이 이 통일교 재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신석재가 이와 관련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만 알 수 있는 게, 이게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뭐 트럼프와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정말 북미 관계가 이끌어내면 일신석재가 수혜가 볼 거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테마주고, 특히 이런 빅 이벤트인 대선 테마주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단기적으로 또는 이 우리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해당 일정과 이슈를 가지고만 좀 매매 전략을 펼쳐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는 11월부터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더라도 본격적으로 또 하락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항상 잘 염두에 두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럼프 관련주를 엮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재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지지율이 현재 민주당 후보 대비 올라가냐, 요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원래는 이게 트럼프와 누구 대결이었죠? 바이든의 대결이었죠. 근데 이 바이든이 고령화 문제로 아무래도 TV 토론 때 트럼프에게 참패를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는데, 이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인물인 해리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해리스의 지지율이 점차적으로 회복하면서 결국 트럼프의 지지율을 좀 올라섰다라는 이슈와 함께 트럼프 관련주를 좀 내리고, 반대로 해리스는 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관련된 이슈가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긴다라는 또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또 관련주 시장에서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올라갔었고, 반대로 트럼프 관련주들은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는 느낌들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경제 관련해서는 트럼프를 보게 되면 1년간 이뤄진 경제 문제에 관련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앞지른 것은 민주당 후보가 처음이다, 이런 또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가, 그리고 일신석재가 오늘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현재 보게 되면 트럼프가 41%고 해리스가 42%네. 그러니까 1%밖에 차이 안 나는 거는, 그냥 저는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5% 이상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2%, 3% 요거는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는 기회다.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안 좋게 나왔을 때가 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대선이 11월 달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계속 이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항상 지지율이라는 게 2등에 있던 놈이 1등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그때 빡 하고 급등을 하게 됩니다. 앞전에 해리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해리스 관련주들 주목을 못 받다가, 이 해리스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이길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그때 해리스 관련주들이 팍 치고 나간 것처럼 이번에도 좀 동일하다.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현재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조금 죽을 쓰고 있지만,
또 지지율은 언제든지 바뀔 것이고 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치고 나가는 날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향후 일정 뭐가 있는지 보게 되면 자, TV 토론이 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9월 10일 날로 첫 번째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대선 TV 토론 같은 경우는 보통 2차례에서 3차례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리스와의 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9월 10일의 기점에 맞춰서 주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한 달 정도 가량이 남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9월 10일 날 누가 더 말을 잘할지 그리고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양쪽 두 관계의 관련주가 두 개 다 아마 좀 올라가는 느낌들이 나타날 것 같고 또는 희속 게임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을 하나 알아두면 좋겠죠. 9월 10일 날 일정이 있구나. 또 TV 토론이 있구나. 자, 앞전에 바이든과 TV 토론 때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TV 토론 어떻게 트럼프가 좀 잘 해결해 나가냐에 따라서 일신석재의 주가도 희비가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고 이어서 뭐 9월 4일 그리고 9월 25일 이 두 차례에서도 이 TV 토론을 현재 제한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 해리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시사하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참여 의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9월 10일 이외에서는 TV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게 대선 전까지 TV 토론이 한 번만 하고 끝난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2차례 정도는 하기 때문에 9월 10일 기점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TV 토론이 이루어지는 일정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들어와서 함께 보도록 하면 한 차례 해당 이슈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 크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쓰리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지선을 과연 깰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요게 이제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같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기점에 한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좀 지켜줄 확률이 현재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가격대를 좀 잘 지켜주는지 여부가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 뭐 미국 대선 그리고 TV 토론 일정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에 대한 시세 파동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지금 현재 하락의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좀 벗어나는 시점 이렇게 좀 횡보를 해주다가 아마 좀 고개를 드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게 아마 9월 10일 TV 토론 대선이 맞물리는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우선 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9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FOMC가 있습니다. 자, 앞단에 여기서 크게 하락이 나타났던 게 뭐였죠?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FOMC 9월 달에 현재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현재는 뭐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있죠. 이때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연준의 결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지수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또 주가는 하락을 또 일으킬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인지해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지가 일어났던 구간인 여기 가격대를 좀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우상향으로 밟고 올라가는지 또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좀 밟고 일어서는 이쪽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와 줘야지 본격적으로 좀 수급과 거래 대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